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새로운 어근은 스펙트인데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스펙트가 보다란 뜻이거든요. 스펙트 하면 무조건 보다라고 외워줍니다. 앞쪽에는 그냥 스펙트고 여기는 어스펙트고 여기는 익스펙트 밖으로 보다, 인스펙트 안으로 보다, 프로스펙트 앞으로 보다, 리스펙트가 좀 많아요. 리스펙트 다시 보다. 밑에는 역시 스펙트로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알 거거든요. 서스펙트, 서스펙트는 아래로 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스펙터클에서 보다기 때문에 스펙터클에서 명사를 만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그냥 볼거리, 볼거리 됩니다. 볼거리가 장관이에요. 볼거리, 장관, 볼거리가 많은. 스펙테이트에서 OR 붙으면 사람이 되니까 보는 사람, 관중. 그래서 스펙트라는 어근만 알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고 좀 아는 친구들이 있겠죠. 어스펙트가 좀 중요하다. 이게 쪽으로, 어드가 쪽으로잖아. 그러니까 이 측면, 양면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이게 여러 중에 한 면.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쪽으로 본다는 게 어떤 그 사물을 볼 때 위에서만 보는 거, 옆에서만 보는 거, 앞에서만 보는 거. 이게 어스펙트, 측면이거든요. 그럼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는 거, 사회적인 측면만 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사람 같은 교수님을 볼 때 능력적인 측면만 보면 뭐 뛰어나다. 성격적인 측면만 보면 별론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 어스펙트는 한 측면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 밑에 익스펙트는 아마 뜻 알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보자면 이게 밖으로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다 해서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ation, 기대, 예상. 알 것 같아요 이미. 어근만 보는 거고. 인스펙트 쉽습니다. 안에 보는 거니까 너 가방 안에 뭐 들었어? 너 마약 들어있는 거 아니야? 조사하다. 쌤 하필 예를 들어도 마약으로 그죠? 그렇지. 밑에 있는 인스펙션은 조사 명사가 되겠죠. 충분히 쉽게 됐습니다. 인스펙트는 미래로 밖으로 내다보는 거, 기대, 예상. 인스펙트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 조사. 프로스펙트는 앞으로 보는 거라서 이게 전망인데 이것도 그때 얘기한 적이 있다. 프로 자체가 이 앞으로의 항상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항상 진행 또는 발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은 무조건 무슨 전망이냐면 좋은 전망만 프로스펙트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전망은 프로스펙트라고 안 합니다. 좋은 전망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프로스펙티브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프로스펙티브는 그냥 전망이 있느냐 아니고 유망한 이 전망이 있느냐 모르게 앞으로 뭐 할 거라고 전망되는 잘할 거라고. 그래서 이 프로스펙트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추천서에서 제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쌤이 현율을 추천을 한다고 치면은 현율 is a prospective student. 굉장히 어떤 학생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스펙트는 좋은 거다.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unprospective student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재미없나? 그렇죠. 나는 뭐지?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게 말이야. 정말. 자, 밑에 있는 쌤들 리스펙트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초딩 거 아는데요. 맞아. 이거 다시 보다 해서 존경하다거든요. 훌륭한 사람은 이거 다시 보게 되지. 그럼 참 보면 볼수록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내 얘기 아니야. 그래 알겠는데 다시 보는 게 하는 건데 자 밑에 이거 중요합니다.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 다 형용사로 만드는 건데 뜻이 다 따로 가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잡아보자. 여기에 respectable의 ABL은 할 수 있는 이거든. 말 그대로 존경할 수 있는이니까 이게 존경할 만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얘는 훌륭한입니다. 결국은 훌륭한으로 끝을 내면 돼. 그래서 respectable은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respectful은요, 이 ful이 많은이거든요. 이거는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존경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보다 위의 사람을 존경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해주는 사람. 어린아이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괜찮니? 하고 되게 이렇게 뭔지 자상한 배려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리스펙티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리스펙티브는 이 다시의 느낌을 지금 다시 넣은 게 이게 존경하다가 아니고 봐봐. 리스펙터블은 존경하다에서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리스펙트풀은 존경하다에서 만연이 되어서 많이 존중해주는 자상한 공손한. 그런데 리스펙티브는
존경하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시 보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좀 헷갈리면은 누구랑 연관시키면 되냐면은 요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얘는 저 위에 있는 어스펙트랑 이렇게 관련을 시켜주면 됩니다. 조금 그 말 이해되니? 어스펙트가 무슨 뜻이었어? 여러 면 중에 한쪽 면만 보는 게 어스펙트였잖아. 그럼 리스펙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원 어스펙트 윗면을 다 보고 나서 리스펙티브 다른 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윗면과 옆면은 각각의 면이죠. 다른 면, 각각의 면. 그래서 리스펙티브는 뭐가 된다? 각각의가 됩니다. 요거는 ly까지 붙이면 respectively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 더 써볼까? 참고로 respectively 하면 부사가 되어서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각각 이렇게 되죠. 분견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respect, respective가 같이 간다. respect, respectable, respectful은 또 세 개가 같이 간다. 이 세 개를 구별해 준다. 특징은 여기 있는 요 세 개가 다 형용사고, 형용사고, 형용사인데 뜻이 다 다르다. 자, 여기만 나오겠죠. speculate는 좀 어렵기는 한데 여기 중간에 Q이라는 단어가 UL 있죠, UL. 여기 있는 요 UL이라는 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풀이 되어서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어에 U이 들어가면 많다는 뜻이거든.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많이 본다고 어떻게 되지? 깊이 생각하다가 합니다. speculate, 깊이 생각. 사전 보면 뜻이 많다. 깊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 suspect는 쉬워요. suspect는 아래를 보는 거거든. 야, 너 시험지 아래에 뭐 들었어? 컨닝지 들어있는 거 아냐? 그 아래에 주머니 아래에 뭐 발밑 손 아래에 뭐 들었어? 뭐 내 훔친 거 아냐? 이렇게 되어서 의심하다 사람으로 가면 용의자가 되고요. 그 밑에 suspicious라고 하면 형사라고 해서 의심스러운.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쉽게 가서 inspect는 안으로 보다 조사하다, prospect는 앞으로 잘 될 발전적으로 보다 해서 전망, 또 prospective 전망 있는 되는 거고요. prospective 체크할게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respect는 다 알겠지만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훌륭한, respectful 공손한 자상한, respective는 완전 다른 뜻으로 각각의 그거 잡아주면 되겠다, 그지? suspect 의심하겠습니다. 얘도 조금 쉬운 파트예요. 위가 원래 좀 어렵다고 봐서 그냥 여기도 그냥 뒤쪽에 있는 붙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스프라 느낌 자체가 퍼지는 느낌이죠. 스프라 하고 하면 퍼지다는 느낌이 되어서 막 파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스프레드 자체가 무슨 뜻이다? 퍼지다. 스프레드는 그냥 퍼지다라는 의미가 된다. 스프라우트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할게요. 다 퍼지다인데 스프라우트는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싹이 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속에 있던 그 씨앗이 싹이 트면 어떻게 되죠? 싹이 이렇게 트면은 이렇게 퍼지잖아. 퍼지잖아요.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프라우트는 싹이 트다고. 콩나물이 영어로 뭔가요? 요거 씁니다. 스프라우트. 콩나물, 콩이 빈이잖아요. 빈 스프라우트. 콩싹, 콩새싹, 그 콩나물이거든요. 그래서 빈 스프라우트 또는 빈 슛 두 개 다 쓰는데 그 밑에 있는 스프링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스프링이 샘물도 있는데 이게 솟아 나오답니다. 이것도 그림 그릴게요. 샘물이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오, 그림 잘 그렸는데 물기가 어디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분수, 그런 거예요. 분수 같은 걸 여기에 나오는 스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솟아나오, 동사로는 솟아나오다, 명사로는 샘물. 다 퍼지다 해서 나오는 거구나. 되게 좀, 왜? 이 정도면 고퀄이지. 다시, 스프라가 퍼지다인데 스프레드가 뭐라고? 퍼지다. 자꾸 입으로 해주세요, 얘들아. 두 번째, 스프라우트 하면은 뭐라고요? 싹이 나다, 싹. 그쵸? 그 다음에 스프링 하게 되면은 봄만 떠올리지 마라. 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라고? 샘물 또는 샘물이 솟아 나오다. 그래서 왜 봄이 스프링이냐면 모든 생명체가 땅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밖으로 이렇게 솟아 나오는 계절이라고 해서 봄이 스프링이거든요. 진짜 그거예요. 가을은 왜 폴이죠? 다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 겨울에 떨어지는데. 겨울은 이미 다 떨어졌지. 겨울은 나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스플래시는 물튀김이다 합니다. 스플래시, 물이 스플래시. 플래시 하세요. 스플래시가 물튀기를 합니다. 왜 쌤 그러냐면은 그
그 애기용품들 이렇게 있잖아. 그 애기용품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장난감인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물이 있어서 샘물을 이렇게 누르면은 스플래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닭을 이렇게 닭을 이렇게 누르면은 에요 뭐 이렇게 코크들도 이렇게 막 하는 뭐 하면서 하고, 뭐 말 누르면은 힝 하는 그런 장난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안 했어? 한 2살, 3살 때 애기용 장난감들 보면은 만지면 소리 나는 거 있거든.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돼지 누르면은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는 거 있단 말이야.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물을 이렇게 누르면 스플래시 이렇게 하는 나한테 신난다. 이 직접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스플래시 그만할게요. 스플릿은 쪼개다입니다. 스플릿은 스플릿 쪼개다고 이것도 좀 외워둡니다. 특이한 게 상단 변화가 스플릿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역시 위에 있는 퍼지다인데 스플릿은 쪼개다. 혹시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카드 같은 거 할 때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 스플릿 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들어본 적 없어요? 아직 있어요. 그 밑에 스파크 불꽃은 알 것 같고, 스핏은 스플릿하고 헷갈리지만 스플릿은 쪼개다고 스핏은 침을 뱉다는 뜻이에요. 침도 몸에서 떨어져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왜 이런가요? 그런데 조금 생각한 친구는 좀 알아두는 게 좋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아스트로가 이게 좀 거저먹는 게 있는 게 되게 쉬운 어근이거든. 아니었으면 어려운데요. 이거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아? 스타가 되는 건데 스타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A가 빠지면 스트르가 스타, 앞에 A가 붙으면 아스트로가 별입니다. 어근 자체는 아스트로가 먼저고 아스트로에서 스타가 나온 거예요. 스타가 먼저 아니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가 되면은 무조건 별이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에스트로가 쭉 붙어 있는 표현들로 묶어주면 되고, 밑에 있는 디제스터, 컨시더 쪽으로 갑니다. 안 되게 쉽습니다. 에스트로노미는 별에다가 노미가 되면 이게 학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문학,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 이놈이 아니다 얘들아. 천문학 학문입니다. 노미가 에스트로노미컬 하면 형사가 되어서 천문학의, 에스트로노멀 하면은 천문학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이제 에스트로넛이 되면은 이게 우주 비행사가 돼. 근데 여러분들이 넛이 선언인 거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되냐면은 쌤이 유치한데 넛, 넛 땅콩 아닌가요? 코코넛.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이렇게 맨날 땅콩을 우주 무중력 있잖아. 땅콩을 툭 던지면 땅콩이 빙 날라오고 있죠. 땅콩을 하고 이렇게 미안하다. 그냥 아닐까? 왜냐면 헷갈린단 말이야. 사실 에스트로노머는 우주 천문학자거든. 그런데 에스트로넛 헷갈린단 말이야. 뭐지? 우주 비행사 천문학자 아니다. 에스트로넛은요. 땅콩 먹는 사람 우주 비행사야. 천문학자는 땅콩 안 먹는다. 미안하다. 막 만들게요. 에스트로노머가 됩니다. 얘도 헷갈려요. 원래 로지가 붙으면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에스트로로지는 점성술이에요. 점성술은 얘들아 학문 아니다. 얘는 뭐죠? 미신입니다. 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쌤 로지가 붙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트로로지란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 영어 단어가 한 중세 시대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점성술이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이 뭐야? 여러분 그거 타로 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당신은 천칭자리군요. 올해 당신은 무슨 자리에 어떤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점성술이거든. 지금 미신이거든. 그런데 웃기게도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학문인 줄 알았어. 너 뭔가 만들구나. 한국으로 치면은 그거 있죠. 저기 풍수지리. 풍수지리 몰라요? 한국에 물하고 땅 있는 거, 거기서 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지나는 조상의 그 무덤을 묻을 때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곳에 조상의 무덤을 묻어야지 그 자손들이 후대에 복을 받는다. 이거 있죠? 미신이잖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요, 조선시대는 학문이었어요 얘들아.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그때는 거의 학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금 미개하던 시절에 학문인 줄 알았던 게 지금 이제 다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 미신으로 밝혀진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에스트로로지가 이거 혼동 주의합니다. 단어의 어근은 학문인데 사실은 얘는 뭐라고 한다? 점성술
미신으로 가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뭐가 지금 한문이다? 생뚱맞게 다른 거 붙이면 다른 전미사를 노미를 붙여서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 요 세 개가 세트고요. 요 두 개는 예외로 좀 잡아주는 거야. 예외로.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에스트로놈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다시 에스트로노미 천문학, 에스트로노미컬 천문학의, 에스트로노멀 천문학자. 근데 에스트로넛 헷갈리지 말고 너트 땅콩 우주비행사. 에스트로로지는 학문 아니고 뭐라고? 점성술. 점성술은 독해할 때 점성술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미신이라고 번역해도 돼. 이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밑에 있는 디제스터는 됐어요. 어근을 굳이 하자면은 별이 떨어진 거거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지구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재난이고 디제스터라서 재난의인데 아마 쌤 알 것 같아. 디제스터 알고 있죠? 응? 몰랐어요? 나는 이 단어는 왜 인상이 깊냐면 그 여러분 그 옛날 우리 한국에 되게 이렇게 물어봐서 한국에서 되게 이렇게 명작으로 취급받는 영화 중에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내가 어제 너희 수장하고 밥도 먹고 이 다 들어본 적 있어?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임마 하는 그 영화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애를 영어 단어 시험을 우리 구두 테스트처럼 아빠가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애 구두 테스트를 봐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애 앞에서 합의 단어 시험 보는데 디제스터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재난 재앙 이렇게 하니까 잘하네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혀 모를 거야. 그래서 그 장면 나 혼자 신났니? 지금 전혀 감흥 없어요. 아니 그 영화가 명작이란 말이야. 부산 사투리 이렇게 쓰면서 장 소장님 살아있는데 의사 되게 많은데 몰라 이거? 나 혼자 신났네. 알았어요. 미안하다. 하여튼 그래서 디제스터는 별이 분리돼서 지구로 떨어지는 거에서 재난, 재앙, 디제스터로스 재앙의 됩니다. 까먹지 말라고 얘들아. 까먹지 말라고요. 밑에 갑시다. 컨시더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스타가 거의 사라져서 여러분 컨시더가 고려하다는 다 알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근 마냥 안 할게요. 굳이 하자면은 별 전체를 본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 해서 고려하다는 의미가 생긴 거고 여기는 고려하다는 그냥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요것만 하겠습니다. 여기도 형용사가 몇 개다? 2개입니다. 근데 2개가 뜻이 어떻게 된다? 똑같지가 않다. considerable은 고려할 수 있는 이잖아. 이것도 고려할 만한인가요? 돌아갈게. 아까 우리 아크리지에서 우리가 respectable에서 존경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 훌륭한 사람이었죠. 여기 비슷해요. 고려할 만하다는 거는 고려할 할 수 있다는 거는 고려를 할 만하다라는 거거든. 뭐 하면 고려할 만하지? 2가지입니다. 이거 적을게요. 1번은 양이 많거나 2번은 중요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2번까지 안 가고 일단 뭐라고 보면 된다? 양이 많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considerable 사전에 보면 전부 다 상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상당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상당한 무슨 뜻이라고? 양이 많은이란 뜻이야. 교수님 그 유튜브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악플이 하나 달려가지고 이 선생 못생겼네 하면은 뭐하지? 신경도 안 쓰죠. 뭐 눈이 이상한 사람 있나 보다 하고 말죠. 근데 매일마다 댓글이 막 1000개씩 야 저 뭐 이상한 사람 못생긴 놈 재수 없는 놈 꺼져라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고려할 만 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지 말고 현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다? considerable은 그냥 외우지 마. 고려할 만하다. 왜? 양이 많거나 아니면 뭐라고? 중요한. 2개 다 알아두세요. 양이 많은 좀 대답 좀 하고 좀 해줘라고. 다시 뭐라고 시작? 양이 많은 중요한 상당한 하고 번역해놓고 뭔 뜻인지 모르지 말고. 근데 considerat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이 considerat이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respect full하고 물론 여기는 full이 아니고 eight지만 respectful은 자기가 뭐지 존경을 해 주는 사람이잖아. 자상한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고려를 해 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고려해 주는 사람. 그래서 뭐지? 자상한 배려하는. 비슷하다 얘들아. 헷갈리지 마세요. 저거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에는 아까 일단 요거 특히 에스트로 로즈랑 노미 차이.
귀엽죠? 중요한 거 너무 많다. 에스트로너 있습니다. 너무 많아.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스타가 서다입니다. 뒤에 뭐 있죠 이게? 앤디 빠진 거잖아. 스타. 스타 자체가 서다입니다. 여기서 스타 자체가 서다다. 되겠죠? 밑에 있는 부분은 단어. 특히 이거 중요한 거 알죠? 스톱을, 인스톱을. ABL이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는 이거든. 설 수 있는인데 왜 설 수 있다? 안정된. 인스톱을 반대말. 이거 앞에 인 붙어 있죠. 인 앞에 붙어야 되는데 인스톱을 뭐 반대말? 불안정한, 안정한, 안정된, 불안정한다.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스톱을, 인스톱을. 아웃스탠딩은 밖으로 서다가 되어서 서다보다 밖으로가 더 써요. 밖으로 이렇게 서는 거 뭐지? 두드러지다. 두드러지다. 두드러지는 에서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뛰어난. 적을게요. 두드러지는. 밖으로 선다라는 게 밖으로 티가 나서 보인다라는 거야. 밖으로.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섰다라는 자체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스탠다드는 요것도 좀 중요하죠. 기준, 표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딱 서 있는 거. 서다에서 나온 거예요. 딱 서 있는 거. 스탠다드, 기준, 표준.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가겠습니다. constant, distant, destination, instance, substance, establish, 그 다음에 install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 많아요. 생각보다 쉬우죠 그냥. 하자. 자, 여기에 있는 constant는 con이 함께거든요. 이 함께가 시간의 개념에서 함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속의 느낌이에요. 장소의 개념에서 우리 오늘 또 앞에 수업한 학생들이 throughout이 어떤 뜻이 있었나요? throughout이 장소로 갔을 때는 모든 곳인데 시간으로 갔을 때는 뭐가 되었어? 뭐뭐? 내내가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개념에서 모든 것은 쭉 계속해서 내내의 느낌이거든. 그래서 constant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서 있는 시간 개념이 되어서 계속해서 서 있는니까 이게 뭐가 되죠? 지속적입니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 요 어근편은 기초편이거든. 요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 편이 있는데 거기는 컨스턴트 같은 시리즈가 막 나와요. 여기 좀 줄인 거다. 어려운 거 같아서. 디스턴스는 여러분 솔직히 디스면 됩니다. 이게 디스가 분리잖아. 멀리라고 안 써도 분리라고 적어도 된다. 그래서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 거? 분리되어서 서 있는 거. 그래서 디스턴트 하면 형용사로 먼, 떨어진 되고 디스턴스 하면 명사가 되어서 멀리 떨어진 거리가 된다. 밑에 데스티네이션도 디스가 D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D도 뭐지? D도 분리잖아.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진 그래서 이게 뭐지? 목적지. 위에는 같은 어근이야. 그래서 디스턴스는 같은 어근에서 떨어져 있는 것 거리가 됐고 데스티네이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뭐가 된 거다? 목적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스턴스는 안으로 서다거든요. 이게 사건 경우인데 이것도 여러분 설명하면 되게 알려나? 이게 요 사건은 다 알고 있겠지만 경우의 느낌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 인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연의 느낌인 거예요. 우연히 내가 그 안에 들어있게 된 거야. 교통사고 현장인데 내가 거기 있으려고 있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내 앞차가 사고가 나서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경찰 불러주고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우연히 그 안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한다. 경우,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여러가 뭐 감기에 걸렸을 경우 이런 거 있죠 얘들아. 그래서 인스턴트가 사건, 경우, 사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ubstance는 이 아래에 서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중요하죠. substance 아래에 있다라는 건데 이 아래가 그 물리적으로 밑에 아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 알갱이가 모여서 바위가 되고 이 바위가 모여서 뭐 산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아래라는 이 개념이 좀 더 하부 구조. 그냥 앞에 뭐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가 있으면 나라 밑에 주가 이렇게 있고 주 안에 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여기가 이게 업이고 이쪽이 지금 서브 내지는 다음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뭐지? 위에 큰 걸 이루는 작은 단위들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substance는 아래에 서 있다가 뭐냐면 밑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물질을 이루는 좀 더 작은 물질로 서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냥 어근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substance는 뭐가 된다?
물질이 된다. 앞에 수업 받았을 때는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다운이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요? 분해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기억하고 있니? 그렇게 되어서 substance 물질입니다.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것도 좀 이용해서 외워주세요. 사건 경우. establish는 밖으로 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확립하다, 세우다, 밖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establishment가 되는 명사가 되어서 확립, 설립, 세움, 수립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서다에서 밖에다가 세우다. stay는 알 것 같아요. 머무르다는 거. install도 전부 다 안에만 떠올리면 돼. 안에 세우는 게 설치하다. 말 그대로 안에 세우는 명사형은 설치 이렇게 되는 거고, rest가 휴식인 건 다 알죠. 그리고 이거는 뭐 때문에 넣었냐면은 rest가 1번에 휴식도 있지만 2번에 나머지라는 뜻도 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도 뜻 두 가지 해서 외워주세요. 여기서 됐습니다. rest도 스트가 서다에서 나온 건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외우세요. rest는 휴식, 서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요거는 안 그래도 괜찮다. 이거 서브 이해 못할까봐 여기 좀 더 하부의 어떤 부분인가 잡아주면 되고, 오늘 중요한 단어 많으니까 여기 해줍시다. 외우면서 적어.
arrest가 조금 더 있는데 그냥 갈게요. arrest는 쪽으로 arresting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쪽으로 멈춤이라고 보면 돼요. 쪽으로 멈춤. 그래서 arrest는 체포하다가 된다. 조금 어근이 도움은 됐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arrest 그쪽으로 가서 너 이제부터 감옥 가서 좀 멈춰 있어. 체포하다고요. steady는 좀 알아두세요. steady는 서다에서 계속 서 있다는 느낌이 되어서 이게 지속적인 꾸준한 아까 우리 뭐랑 똑같죠? constant랑 비슷합니다. steady. 컨트라스트는 서다보다 컨트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는 대조 반대다. 접두어에서 게임 끝난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각각 봐주면 돼요. 스틱가 찌르다도 쉬워요. 바로 밑에 스틱이 있는데 스틱이 막대기잖아. 스틱이 왜 막대기냐? 기본적으로 기는 거 찌르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찌른다는 게 좀 밑에도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자극을 막 주는 좀 뭔가 살아있는 찌르는 생명력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stimulate, distinct, 그 다음에 instinct, 그 다음에 extinct 등등이 쭉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지만 이 찌르다에서 무언가 이게 어떤 자극이나 또는 어떤 생명력 같은 이거는 참고로 봐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티뮬레이스는 말 그대로 여기 그대로 이게 자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티뮬이 자극인데 이 찌르다 자체가 이미 자극이거든요. 스티뮬 자체가 자극하다. 스티뮬레이션 자극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되겠죠? 디스팅크트는 여기 찌르다보다는 분리가 더 세요. 그래서 분리 자체에서 이미 구분되는 디스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중요하거든요. 디스팅크트, 팅크는 그림이 없고 구분 자체에서 게임 끝났다. 구별되는 따로 이렇게 찌르는 디스팅션, 구별, 분리가 되고 특히 이 단어 엄청 중요하죠. 디스팅크시가 동사가 되면 구별하다. 구별하다에서 제일 간판 동사거든요. 인스팅크트 어려운 거 아니야. 안에 찌르는 거. 이게 위에 말했던 생명력 같은 느낌인 건데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본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생처럼 하게 그냥 너무 못생긴 사람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 안녕 하고 웃고 있어도 왠지 뭐 하고 싶은 오 하고 막 때리고 싶은 그 몸속에서 뭔가 나를 찌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내 몸 안에 본능이라는 거지.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인스팅크트입니다. 익스팅기시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이 밖으로가 약간 반대 느낌이라고 봅니다. 아까도처럼 위 스티뮬레이션이나 인스팅크트는 안에 이 본능이라던가 뭔가 자극이 살아있는 거잖아. 익스는 자극의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불을 끄다가 찌르다가 어떤 느낌인 거야? 이게 불의 느낌인 거예요. 불이 막 찌르잖아. 활활 타오르는데 익스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을 끄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것도 어떤 이게 뭐죠? 찌르다가 생명력 같은 느낌인 건데 역시 이것도 밖으로가 어떻게 되지? 반대 생명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팅크트가 멸종한 익스팅션 하면은 멸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익스팅귀시, 익스팅크트, 익스팅션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구나. 오히려 활활하는 찌름에 불이 꺼지고 생명력이 끝나버리는 거.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된다. 밑에는 쉬워요. 스티치 찌르다에서 바느질하다고요. 스팅크 코를 찌르는 냄새나다고요. 스팅은 벌이 쏘는 거. 다 찌르다는 느낌 오죠. 스팅은 다시 벌이 쏘는 거고 스팅크 하면 스컹크 떠올리면 좀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스컹크, 스팅크 하고 들어가면은 냄새가 나다. 스티치는 말 그대로 스티치 바느질을 하다. 세 개 각각이기는 한데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스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트라는 짜증나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스트라는 뭐였죠? 아스트라는 주로 별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A가 빠지고 그냥 스트라만 쓸 때는 이게 쭉 뻗은 이게 앞에 우리는 퍼지다도 갔었거든요. 쭉 뻗은 퍼지다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가 많아요. 스트레이트도 중요하고 스트림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치, 스트라이드 뭐가 많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지금 어근은 별 도움을 못 받는데 스트레이트가 헤업인데 여러분 헤업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치? 헤업이 뭐냐면은 바다 길이에요. 바다 길. 바다 길. 선생님 바다에도 길이 있나요? 여러분 바다가 대해가 중요할 것 같아? 헤업이 중요할 것 같아? 헤업이 중요합니다. 왜 바다 길이냐면은 원래 바다는 이렇게 망망대해로 펼쳐져 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바닥 길이 생기지? 오히려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퍼져 있던 바다가 이렇게 되잖아. 요게 이제 뭐죠? 요게 스트레이트. 요게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지? 뻗다 해서 나오는 거야. 바다 길이 쭉 뻗어 있잖아. 바다는 한정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다 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 그렇잖아. 태평양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에서 육지에 의해 가로막혀서 쭉 길게 나 있는 바닷길을 스트레이트라고 하고, 왜 스트레이트가 중요하냐면은 스트레이트가 뭐가 될까? 우리 바다가 뭐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요런 데 주로 뭐가 많이 생길까요? 무역항이라던가 뭐 해안가 바다 비치라던가 어떤 주택가라던가 어업을 하는 어업 사람들의 어떤 뭐 마을이라던가 전부 다 어디를 위주로? 해협을 위주로 이루어지거든. 전 세계 역사가 다 어디 기준으로? 해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해협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는 뭐다? 바다에 쭉 뻗은 길, 해협인 건데 육지로 가로막힌 길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다? 여기에서 주로 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해협이 어디 있죠? 잘 몰라요. 잠깐 너무 오버하는데 해볼까?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세계지도 잠깐만 볼게요. 이름을 좀 까먹었다. 오늘이다. 재미를 보세요. 이거는 뭐 세계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건데, 왜 이렇게 그냥 쉬운 걸로 볼게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럽이잖아. 유럽 사람들이 여기 바다를 건너면 미국하고는 가겠지만 옛날에는 이 대륙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랑 무역을 하고 여기 있는 요 중국이라든가 이 아시아 이쪽이랑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보기에도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해협이 있을 때 여기 중요하죠. 여기 요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을 단축시키려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거의 가려져 있는데 여기 미세하게 바닷길이 있어요. 여기 어디더라? 이쪽에 미세하게 바닷길이 있어요. 통과해서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협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어디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 여기에 들어갔는데 동쪽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서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니? 여기 잘 가려지지 안 보이지만 여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여기에 이 해협이 없으면 이 막힌 길이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해협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뻗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해협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기 해협이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해협 두 군데, 거의 여기랑 거의 여기랑 이 두 군데가 전 세계 무역의 거의 핵심지라고 보면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더라. 그거 보면서 이제 하고 조금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어를 외우다가. 그래서 결국 이게 뭐다? 스트레이트입니다. 해협이에요. 해협이고 스트로우는 빨대입니다. 스트레이 쭉 뻗어 빨대. 스트레이는 뭐한가 길을 잃고 여기저기 쭉 뻗어가는 거야. 스트레이는 길을 잃다. 외우기 좀 생각롭게 좀 외워준다. 스트림 중요하다. 스트림은 흐름이에요. 기본적으로 1번 뜻은 스트림이 쭉 뻗다 해서 물이 쭉 뻗어 흘러가는 건데 흐름으로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많이 써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영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일을 딱 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영상 파일이 실시간으로 흘러가면서 방송이 되는 거잖아. 그쵸? 밑에 있는 스트레치는 스트레칭에서 알고 있겠지만 이게 쭉 펴다 쭉 뻗다 스트레칭 뻗다가 되는 거고 스트라이드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뻗어서 걷는 거기 때문에 큰 걸음입니다. 사전에는 보통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큼성큼 걷다라고 나와 있어. 쭉쭉 뻗다기 때문에 일단 걷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걷다가 아니라 어떻게 걷다? 큰 걸음으로 걷다요. 지금 그게 뭐 중요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큰 걸음으로 빨리 걷다도 될 수 있고 그냥 걷다도 될 수 있고 뭔가 우리도 큰 발걸음은 좀 어떤 느낌이 있어? 큰 발전이나 큰 진보 발전의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루두루 쓰기 때문에 큰 걸음 크게 걷다 됐습니다. 밑에 스트링은 줄이고요. 스트라이드 주문이고 스트롤도 걷다에서 뻗다 걷다에서 산책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다 강조할게. 스트레이트는 뭐라고요? 해협. 이거 오른쪽까지 외우세요. 뭐라고? 해협 이꼴 바닷길. 적을 때도 적어주고 시험 칠 때도. 스트림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시냇물, 개울물이지만 어떤 의미로 많이 쓴다? 흐름으로 되게 많이 쓴다. 스트레치는 뭐지? 쭉 뻗다. 스트라이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큰 걸음 크게 걷다. 다시 뭐라고? 큰 걸음 크게 걷다다. 스트라이드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스트라이드 뭐라고? 큰 걸음 크게 걷다다. 되겠죠? 이야기 좀 했는데 갑니다. 예어근도 외웁니다. 비전, 비주얼식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비지블, 인비지블 중요하고 어드바이즈, 어드바이스는 알고 있을 것 같고 리바이즈, 리비전,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밑에 비전, 비주얼, 에비던트, 에비던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어근을 한번 보자. 비지블, 인비지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에서 보이는 인비지블 반대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비지블, 인비지블 중요한 거 알죠? 비주얼에서 어드바이즈는 알 것 같은데 왜 넣었냐면은 여기 뒤에서 SE로 끝나면 요거는 뭐냐면 동사예요. 근데 밑에서 여기 CE로 끝나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되거든.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넣은 거예요. 발음 다릅니다. 위에 있는 따라합시다. advise, advise. 알았어요. advise는 충고하다라는 동사고 밑에는 따라합시다. advice, advice, advice로 끝나면 충고하는 명사가 된다. 리바이즈도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 말 그대로 다시 보다 해서 뭐지? 고치다, 수정하다, 개정하다. 명사형이 리비전이 되면은 개정, 수정 이렇게 됩니다. 개정판, 개정 또는 여기에 수정 또는 수정판. 말 그대로 고친 거예요. 슈퍼바이즈 중요하다. 이 슈퍼가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슈퍼가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감독하다예요. 감독하다도 그냥 감독하다라고 외우지 말고 감독이 뭐 하는 소리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뭐 하는 거? 총괄, 지휘하는 거. 전체적으로 위에서 다 보면서 밑에 있는 슈퍼바이저 하면 뭐지? 감독관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근 없이 슈퍼바이즈, 감독하다 이렇게 외우면 독해할 때 슈퍼바이즈가 무슨 뜻인지 잘 해석이 이상하게 잘 안 돼. 어근을 보고 어떻게 슈퍼바이즈 한다는 것이 오히려 감독하다는 기억이 안 나도 뭐하구나? 전체적으로 뭐하는 거 이렇게 총괄하고 지휘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슈퍼바이저도 이거 뭐하는 사람이야? 직원이야? 아니죠. 검사하는 사람이야 감독관이? 아니다. 뭐하는 사람? 전체를 뭐하는 사람? 총괄?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마트를 갔어. 외국에 마트를 갔는데 직원이 되게 좀 불친절하게 했어. 화나잖아. 한국말로 말하더라. 윗사람 데려와.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슈퍼바이저를 데려오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슈퍼바이저. 말 그대로 위보다 뭐하는 사람 위에서 총괄 감독을 하는 사람. 밑에 갑니다. 비전은